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 정정미 그 가면을 벗긴다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재판기관이에요. 사법적인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법리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법리에 따르면 8대 0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8대 0으로 이겨야죠. 그런데 이거 4대 4가 됐잖아요. 법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3명은 뭐 누가 봐도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문영배,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이미선, 이 3명은 이게 무조건 뭐 국회 편입니다. 탄핵이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대표 던졌다가 그 진영에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가 다 그 진영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제주에 거의 다 자유우파 보수가 많은데 제가 갑자기 방송 나와서 이재명이 무죄입니다 이러면요. 제가 이게 친구들이 다 떨어져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친한 이게 그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은 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나마 이게 조금 주목해 본 게 정정미인데요. 정정미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좌파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이진숙 그 정도를 이게 그 탄핵 인용하면요. 대통령권에 이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정정미는 이게 그 완전히 이제 좌파 편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김명수가 추천했는데 부산의 그 후배다 보니까 김명수가 그나마 이게 그 중도 보수 정도로 분류됐는데 이제 그 진영 논리에서 완전히 좌파 쪽에 붙었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공정성을 계속 시비를 걸어야 돼요. 문영배는 말할 것도 없죠. 문영배하고 그 이재명의 친분은 뭐 워낙 동영상에 문영배가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제일 좌파래. 자기 그러잖아. 야, 그 외에도 북한에 뭐 퍼주는 거 있잖아요. 대북 정책. 이런 거 보면 판사가 SNS에 글 올리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좌파야. 문영배에게 어떻게든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냥 해피 신청 안 하면 4월 18일 어떻게 넘겨야죠. 4월 18일 넘겨서 그 이미선하고 문영배를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위험하다니까요. 왜? 이걸 법리가 아니에요.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정정면은 제가 많은 걸 좀 알아도 가능하면 그 자극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우쪽 끌고 와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요. 지금 판결을 제가 2년 동안 다 분석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좌파 판결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정미가. 이사가요. 어떤 단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사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자, 정정미가 원래 청문회 때부터 말인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공무원이든 자기 분야에서 꼭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교육 공무원이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교육부 논문 안 되잖아.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갖다가 몰래 안 갔다 온다거나 병력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나 판사들은요. 재판관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판결하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위장 전입을 재판회가 처벌해놓고 자기가 위장 전입해. 이거는 판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정미가요. 와, 참 저는 검토할 때 논란이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정정미가 이자가 어떤 자냐면 원래 연수원 25기입니다. 저보다 3년 선배 연수원 25기예요.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하동인데 부산에서 있다가 고등학교 나고 서울법대 나가 판사를요. 주로 대전에서만 했어요. 대전 향판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저하고 동기예요. 정정미의 남편도 판사예요.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야. 그러니까 부부가 대전에서만 주로 재판을 판사하다가 향판이죠. 근데 김명수가 지명해가지고 헌재 재판관을 왔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위선을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정정미 두 가지는 이게 팩트니까요.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좌파들이 위선이냐면요. 하는데 또 김명수스럽습니다. 이 정정미가요. 2013년에 경상북도의 청도의 농지를 1243평방미터, 1243평방미터 농지를 구입한다니까. 청도, 경북 청도의 농지를. 근데 판사가 농지를 사는데요. 원래 농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헌법에 놓잖아. 농사를 지은 농민이 농토를 사는 거죠. 경자유전. 이게 맞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사야지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정미가 1243m 청도군의 농지를 다 밭이 농지를 사면서 군에다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요. 농업경영계획서. 거기에 뭐라 했냐면 자기 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하겠다. 내가 직접 여기 농사를 짓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 내가 직접 농사를 앞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삽니다. 이렇게 군의 농업경영계획서까지 군에 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땅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정정미, 근데 너 이게 농사나 지으라 그냥 재판하지 말고 농사나 지으라고 네가 직접 농사 짓는다고 써가지고 허위로 땅을 샀잖아. 네가 농사 짓는다고 자기가 직접. 근데요, 사놨고요. 사놨고 바로 몇 달 안 돼가 바로 넘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즘 그냥 못 넘기니까 농어촌 공사가 있거든요. 농어촌. 거기 통해 가지고 아니 그냥 뭐냐면 위탁으로 농사 짓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농어촌 공사 통해서 누구한테 대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하자말자 자기 아버지한테 이 농지를 다른 사람 취득한 지 10일 만에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허위로 써가지고 땅에 군에 허가받아서 사고 10일 만에 자기 아버지가 대신 농사 짓는 걸로 농지 사용대차 계약이랍니다. 농지 사용대차 계약. 우리 아버지가 대신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10일 뒤에 아버지한테 임대차처럼 사용대차를 주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 통해 그 계약을 맺어.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 지어주면 명의는 자기 앞으로 돼 있지. 이런 짓을 했는데 요것도 이게 가정스러운데 불법. 진짜 황당한 게 요런 짓을 하기 전에 자기가 판결을 한 거야. 판결을. 농지법에. 야,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논을 사니까 명의시다 이게 불법이라고 딱 판결을 하면서 당신 농지법 6조에 어겼으니까 판결문에 다른 사람이 고래 샀더니 불법! 이래가지고 판결을 한 거야. 아니, 판사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도 유분수지. 판결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농사 안 지면 사니까 명의신탁 불법이라고 농지법 6조까지 판결문에 써놨잖아. 근데 너는 그런 짓을 하냐? 지금 청문회 할 때는 뭘 했어? 청문회 할 때 뭘 했냐고? 실수로 죄송하다 이러면서 아버지 앞으로 어쩌고 돌린다 하더니 이게 실수냐? 실수냐고? 네가 농사 짓겠다고 허위로 영농 계획서까지 다 내가 자가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10일 뒤에 아버지 앞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해주는 게 실수냐고? 그런 판결문에는 다른 사람은 다 그게 불법이라며. 야, 이게 좌파들은 진짜 위선은 대단한데요. 저요, 남편이 제가 동길에 판사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이 위선이 대단한 게요. 대단한 게, 저는 판사가 정정미가 나무 위키나 쭉 살아온 길을 보세요. 청문할 때 노잖아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부산에 진짜 가난한 마을에 오남매인지 한때 포목집 주에 셋째 딸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가난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 부모도 복양하고
그 남편도 이게 판사니까 다 어려워 집이. 딱 이게 월급밖에 없는데요. 월급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이 가요. 또 딸이 3명이야. 그러면 이게 세 자녀를 판사 월급으로 이게 세 자녀를 공부시키고 키우려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주에 진짜 어려워. 왜? 집안도 어렵지. 부모님 그거 사주겠지. 토목 직장에. 그다음에 딸 3명을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판사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뭐 떼고 한 4, 500도 안 돼. 그럼 이게 아무리 부부가 판사라도 이게 원래 월급쟁이들이 진짜 3명 키우려면 힘들거든요. 야, 그런데 저 제사 신고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 신고한 거 이거는 이게 팩트니까 워낙 이 윗선부터 한번 이게 보자 이거지. 재산을요 얼마나 이게 그 신고했냐 한번 이게 보면요 현금이요. 일단 이게 그 둘이 가요. 부부가 아파트가 한 채씩 있습니다. 남편이 그 김병식 판사거든요. 제가 동기니까 28기예요. 여자가 더 높아. 정정민은 25기거든. 근데 남자는 28기야 더. 그 지금 배우자도 지금 현직 판사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는 대전시 중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예금이 4억 4,892만 원,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이 4억 5천이 남편 앞으로 있고, 그다음에 정정민은 와 대전에 더 좋은데 비싼데 서구 둔산동에 7억 9,200짜리 아파트가 또 하나 있고 예금이 6억 900만 원. 예금이 6억 900, 남편은 4억 5천, 예금이 10억 한 5, 6천 되죠? 판사 월급에 아파트 2채를 사고 그다음에 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까지 봉양하는데 와 이게 재산이 좌파들이 이래 조국이 그렇잖아요. 조국이가 물려받은 재산이 10원도 안 돼. 아버지 다 포기했거든 상속. 근데 지금 한 50억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영치금 계좌로 보내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책에다가 이어주면 안 된다고. 이 좌파들이 그래요. 우리 보통 이 공무원들 월급쟁이들이요. 애 3명 키우고 부모님 용돈 좀 드리고 하면 이게 아파트 2채 사고 예금을 10억 이상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야 또 이게 어떻게 먹은지 조사해봐야지. 저는 좌파들이 위선을 지적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정정미가 농지법은 이게 자기가 판결한 거하고 달리 자기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이게 5년의 징역입니다. 5년의 징역이에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가 자기 고향 후배고 김명수가 지명했단 말이에요. 김명수가. 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해 대법원장 몫이니까. 근데요. 그 이후에 판결들도 보면 전부 이게 좌파 판결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전부 이게 현재 지금 임명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이 판결 성향을 쭉 보시면요. 전부 이게 좌편향된 이런 게 그 판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요. 이상민 장관 행안부 그때 8대0 기각 때 기각은 됐는데 벨기에 의견에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 이상민 장관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 벨기에 의견을 냈잖아요.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일부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내버렸잖아요. 특히 방송 3법 날치기 기억나죠? 방송 3법이 뭐 위장 탈당하면서 이게 방송 3법을 날치기 이게 국민의 지금 이게 의원들 표결권 침해했더니 침해 안 됐다. 이렇게 편들어져 버렸잖아. 민주당 침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거야. 와 군인들이 동성연애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까? 전부 보면 이게 좌파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동성연애, 뭐 그 다음에 권한 침해, 그 국회에서 날치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저쪽 편을 다 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 중도 보수가 이제 아니네 완전히 아니에요. 김명수보다 더한 자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우리 그때 안동환 검사 기각은 됐는데 그때도 이게 탄핵이 된다고 안동환 검사도 이게 인용 의견 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미가 이번에 아니 이준석 위원장이 뭘 잘못했냐고. 2명 체제를 이준석 위원장이 만들었냐고. 국회가 임명을 안 한데 왜 이준석 위원장을 탄핵하느냐고. 아니 정정미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 이 좌파 쓰레기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 근데 나름대로 중도라고 뭐 판사막에 한 사람이 이준석 위원장이 뭘 잘못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이준석이 탄핵할 정도면 대통령은 계엄에 볼 필요도 없이 탄핵 인용할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에게 재판하고 있으니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렇잖아요. 이준석이가 탄핵이면 대통령은 이준석 그럼 이게 볼 것도 없잖아요. 이런 식의 편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가 깨끗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도 아니에요. 농지법 지는 그래 판결하고 불법까지 이 5년의 죄입니다. 원래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지. 이게 제일 의혹적인 게 김의겸이었거든. 흑색사기꾼. 자기가 많이 해봤거든. 그 김의겸이 자료를 제가 많이 참고했어요. 김의겸이가 정정미를 저기 가는데 지금 떨어졌잖아. 흑색사기꾼이. 그거 보니까 김의겸이가 이런 짓을 많이 해봤거든. 지도 옛날에 재테크 해봤잖아. 청와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불법과 위선을 저지른 자한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해왔다. 앞으로 정정미한테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어떻게든 심리를 제대로 하면 무조건 이미선회하고 문영배를 퇴임시켜야 된다. 4월 18일. 아니면 문영배를 계속 공개해서 너는 빠지라. 너 회피해라.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빠지라. 너 지금 하나하나 막 문영배하고 이재명이 결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 그거 노잖아. 정성호 인터뷰도 노잖아. 골프 모임도 20몇 년간 같이 쉬다 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문영배. 가장 자팔하잖아. 우리 법 연구회 중에서도. 빠지라 말이야. 빠지라고. 그 다음에 이미선. 정계선이는 뭐 이번에 되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 근데 하여튼 2명은 무조건 빼내야 된다. 그 다음에 1명 임명 40여기를 막아야 된다. 그럼 3명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정계선이 혼자 남고 정정미하고 있어도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가면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4대4입니다. 4대4인데 지금 가면 아슬아슬해요. 가장 이쪽이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이거든. 그 다음에 김영두가 원래 호남인데 이번에는 이쪽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김영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조한창이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추천은 불안해. 저쪽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이야. 정계선이는 뭐 고민할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합리적인지 뭔지 왔다 갔다 불안해. 지금 4대4인데 아직은 그대로 4가 유지되면 다행인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조한창이나 김영두가.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어떻게든 2명을 쏟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하면 그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기 40명 막아내야 된다. 왜? 지금 현재는 법리도 중요하지 법리보다는 정치가 더 중요하거든. 말도 안 되는 이준석에 4표가 높다는 말이 안 돼. 8대5로 끝나야 되거든. 그 점에서 제가 정정미는 그 위선을 좀 이게 공개한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걸 떠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4월 18일까지 심리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2명을 퇴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만획 하나는 막아내야 된다. 이게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